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기유월 임모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월령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물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요. 다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임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물의 기운이고 같은 수로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수, 같은 물, 같은 수이지만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되고 서로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되고 서로 대조된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음양의 개념은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가 된다. 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작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밝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어두운 것이 있게 마련이죠. 햇볕이 쬐면은 햇볕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햇볕이 있는데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관계다. 양은 남자와 같고 음은 여자와 같은데 남자,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지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 또한 남자가 있어야지만 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면서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고 넓고 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은 작고 좁고 얕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 중에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그 다음에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가장 큰 그런 물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바다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 호수 또는 바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 같은 그런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보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작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를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임수는 대해수라고 보지만 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로수. 우로수란 비우자 이슬로자 비라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라든가 또는 서리 같은 것, 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작은 물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작은 옹달샘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시냇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화수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하나씩, 요즘 웬만한 집은 다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 있죠. 이거 다 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하나는 크고 방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개념이고, 크고 방대한 그런 개념은, 그런 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물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나미가 일거나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일거나 또는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를 생각할 때 항상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이러한 충분하는 성질,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왕하다, 신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무토로서 왕한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임수가 왕해서 토를 쓰죠. 무토라고 하는 토를 쓰죠. 토극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수 왕한 수를 갖다가 토로서 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무토를 쓰게 되는데, 수가 왕하고 토가 약하게 되면 수다 토붕이라 그래요. 수다 토붕이 되죠. 오히려 수가
토가 수를 극하는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오히려 토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 딸랑 하나 있으면 오히려 저 무토가 수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게 되죠. 반대로.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으로서 화생토해서 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저 무토가 임수를 제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우는데 아군 한 소대만 딸랑 보내놓고 그냥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 적군하고 싸우기가 힘들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제해야 되는데 임수가 너무 왕하면 무토 하나 가지고는 그걸 감당해내기가 어렵죠. 옆에서 누가 보좌해 주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쓰되, 그다음에 병화 또는 정화로서 저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수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사주가 한습해 주죠. 한습.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혹한의 추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해질 때는 병정화를 쓰는 이유가 무토도 생조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조후의 의미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은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 병화 또는 무토 정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죠. 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는 거고요. 임수는 약하면 금을 써서 일간을 생존. 이거는 뭐 개수도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수는 왕한 임수같이 그렇게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는 없습니다. 아무리 왕해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수를 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수를 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럼 무토 쓰지 않습니다.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왕에도 범람의 우려가 없다. 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생명으로 한다. 맑고 깨끗함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라고 하는 토를 쓰면 안 된다. 왜냐? 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죠. 탁수가 되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시는 물에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됐으면 그거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개수는 탁해지면 개수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항상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수가 왕하면 토를 쓰기보다는 간목이라든가 병화 같은 것을 써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준다. 즉 왕한 기운을 이렇게 발산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냐 또는 음수인 개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또 격국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용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즉 뭐냐,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죠. 양수.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거죠. 음금.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임수는 금의 생주를 받죠. 금생수의 관계가 되는데, 금은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고, 수는 금의 생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생아자라고 해요. 생아자. 나를 생해준다. 누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생해주죠. 임수 입장에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은 다시 정인과 뭘로 나눈다?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금을 만났기 때문에 양대음의 조화가 맞지,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래서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 되죠. 금왕절. 이 금왕절이라고 하는
시절에 금은 수르생이죠. 금생수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세력이 없지 않게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 모두 세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6월은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금이 굉장히 왕한 계절이죠. 왕절이 되는데 이 금 중에 신월과 6월이 모두 금이 왕한데 신월은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월의 금의 기운은 유금에 비해서 조금 탁기가 있는데 유금은 경금과 신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중에서도 신금보다는 유금이 더 맑고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12달 중에서 가장 금의 기운이 맑고 깨끗한 시절이 언제냐? 바로 이 6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은 금 자체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간이 임수일간이거나 또는 일간이 개수일간일 때는 뭘 좋아한다? 금도 깨끗하니까 물도 깨끗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 같은 때, 지금 같은 때 설악산 천불동 계곡 같은 데 가면 바위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바위가 금이죠. 그 다음에 그 바위 틈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게 바로 금백수청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임수는 금백수청함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6월은 임수만 금백수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도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겠고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6월생이 돼서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금백수청, 금수쌍 청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 또한 당연히 금백수청함을 좋아하는데 금백수청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도 깨끗하고 금도 깨끗해야 되죠. 근데 이 금과 물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토가 됩니다. 토. 천간으로는 무기토가 될 것이에요. 무기토.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충미, 토가 있어서 만약에 6월의 임수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금백수청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을 본다든가 아니면 해수 등을 봐서 일간 자체가 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 해수가 있어서 일간이 뿌리가 튼튼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금백수청을 논하지 않고 임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자체가 충분하고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만약에 6월이라 하더라도 뭐 임신일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연의 해수가 있다든가 시해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6월에 임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인목.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목의 역할은 만약에 토가 있게 되면 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임목 하나 있는 것은 6월의 임수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오화를 이렇게 봐서 임모일주가 이렇게 되죠. 오화. 임모일주하고 계사일주는 뭐라 그러냐면 녹마동향이라고 그래요. 녹마동향이라고 해요. 녹마동향 또는 재관쌍미라고 합니다. 이런 일주하고 계사일주를 이렇게 녹마동향이라고도 하고 재관상미라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뜻은 뭐냐면 이 오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이 오 중에 있는 병화는 부령 쓰지 않습니다.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토 정화를 쓰는데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정관이 되죠. 이것이 바로 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정제가 되죠. 이걸 갖다 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녹마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 안에 정관과 정제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재관이 모두 아름답다, 쌍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계사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수 입장에서 사중에 있는 무토 또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정관, 정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재관쌍미 또는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귀격이다라고 아니라 귀격에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짐은 뭐예요? 귀할 수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100% 귀격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귀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모일주 계사일주는 녹마동양 재관상미라고 해서 뭐다 귀격의 조짐이 있다. 사주 국세가 잘 짜여져 있으면 귀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또 역시나 좋지 못한 그런 국세도 될 수도 있다. 자, 연간의 임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탁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6월에 임수가 5를 가서 조우할 수 있겠고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 맑고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월간에서 나타나죠. 기토가 투출됐습니다. 이거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죠. 정관이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6월에 임수는 뭘 좋아한다? 그렇죠. 금백수청함을 좋아하는데 정관일지라도 이 기토가 있으면 뭐가 되죠? 기토. 여러분 잘 아는 단어 기토 탁임이 됩니다. 탁임 이때는 기토 탁임이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금백수청 물과 금이 다 깨끗해야 되는데 이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를 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토는 정관이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제거시켜서 금백수청을 이루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관이니까 놔두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이거를 제거하면 좋은데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을 제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천간으로 을목이라든가 천간으로 간목이 있게 되면 이거를 제거했을 때 사주가 완벽하게 좀 깔끔해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6월에 임수가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금백수청보다는 그렇죠.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 임수 생각하게 되니 이 임수가 역시나 더 왕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양이 나고 녹마동형이라 했죠. 오화. 이 오화를 충해버리면은 이 녹마동형이 되는 정제 정관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자수인 양인이 충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됩니다. 그래서 경자시는 제가 봤을 땐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신의 시가 되게 되면은 유중에 있는 신금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해수가 있으면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충이 되지 않죠. 임수가 해뿌리를 튼튼히 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조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토가 오중 기토가 투출돼 가지고 임수를 제할 것 같지만은 이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기토를 쓰기보다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를 생해서 기토를 다시 생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게 무토였으면 차라리 깔끔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무토가 아닌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고요. 이민일주 이렇게 되게 되면은 6월에 이제 임수가 세 개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수가 약하다고 보진 않지만은 인오해국하고 옥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에 뭐가 돼야 된다? 통근돼야 하는 거예요. 통근. 근데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하죠. 금생수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임수가 위에 뭐는 할 수 없다. 통근은 되지 않는다. 임수가 지지를 통근할 수 있는 것은 해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축토, 이 정도밖에 통근될 수가 없죠. 저 유금은 통근이 되지 전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 임수가 겉으로는 굉장히 세력을 크게 확장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은 이렇게 되게 되면 화운 가면 안 돼요. 이거 목화운 가면 안 되고 차라리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언제부터는 이 개축 때부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녀 불문하고 이런 생실은 어떻다 고르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진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이 간목이 기토를 제할 수는 있습니다. 탁기를. 근데 역시나 또 진토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금백수청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일단 이거 간목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여기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이걸 갑기
합으로도 보고요. 어떤 분은 갑기합해서 토도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갑기합 되지 않습니다. 원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있는 갑목하고 여기 있는 기토하고 합해서 토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갑기합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기합토 자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갑목이 기토를 하고 합을 하려고는 하지만 합이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갑목이 기토를 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을 제하니까 안 좋다가 아니라 사주와 탁기가 있으면 좀 안 좋은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관을 쓰기보다는 식상을 써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바람직한데, 사주 국세가 그러면 갑진시가 좋으냐? 국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을사병호 정미시 모두 비슷한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본다라고 하면, 병호시가 되면은 이제 재성이 굉장히 왕해지죠. 6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오화 두 개의 병화 투출되어 있고요. 이 병화는 인에도 뿌리를 대고 있죠. 6월에 임수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 금수가 왕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을사, 병호, 정미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건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금수 대운이 얼마 되지 않아요.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면 무신대운 하나밖에 없죠. 인신상충돼서 이 무신대운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병호대운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안 하는 것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을사병호 정미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고요. 또 한 가지, 무신시가 있게 되면은 6월에 신금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6월에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을 좋아하지만은 신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임수가 충분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드러내죠. 당연히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으나 무토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운은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 가도 뭐 신금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기우시 별 의미 없고요. 경술시 경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옷을 합이 되죠. 이거 인옷을 화국을 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신금이었다면 인신충으로 해서 인옷을 화국을 성립하기가 어렵지만은 유금은 인옷을 화국을 짠다라고 보지만, 이게 인목하고 오화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의 기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고 볼 수가 있겠죠.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각하죠. 어떤 분들 자꾸 이거 6월에 임수가 정인격이라고 했는데 경금 투출하면 편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격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중에 있는 금은 경금, 신금 있지만은 유금은 그냥 신금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금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격국 자체가 편인격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정인격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세, 금다, 수탁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격국 자체가 편인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옷을 하고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화운 가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의 운을 만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임자대운 갔을 때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인 을묘대운 정사무구대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로 택일하는 날로는 그게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뭐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신의 시 정도밖에 좋은 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때는 택일을 안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